안녕하세요. 오늘 6월 13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에서 일봉 차트에서 원화 차트에서는 좀 변화가 있고요. 달러 차트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지 유지가 유지되는데 특이점은 일단 원화 차트에서는 3월에 일봉 중요값 이번에 3,410만 3천원의 종가 지지가 깨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조정 시에는 여기 지지 여부를 좀 더 부정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는 여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어갈게요. 비트코인 원화 차트, 업비트 원화 차트 기준입니다. 이때 어제의 조정의 움직임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고 추가 조정의 움직임처럼 박스권 행보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움직임에서 오늘 아침 종가가 여기 3월의 중요가 3,410만 3천원의 종가 지지가 깨지고 지금 양봉으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비트코인 원화하고 달러 차트 모두에서 시간 차트에서는 사실상 제가 보는 넥라인 같은 자리에서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의 움직임이었고 실제로 시간 차트에서 추가 조정의 움직임이 살짝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말아 올려서 마무리를 지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 추가 어제 조정받아 지지했던 라인이 깨지면 일단은 시간 차트에서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구간의 움직임이 곧 전개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일봉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시간 차트의 움직임입니다. 일봉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일단 여기가 깨졌다. 원화 차트에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때도 얘기 드렸는데 여기 값들이 한 번도 없이 새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저항이 지지가 되면 두 번째가 지금 전개됐거든요. 지난 주말부터. 그래서 이 두 번째 공략은 종가가 깨지더라도 종가 지지가 깨지더라도 일단 반등이 나올 걸로 본다. 근데 여기 자리에 다시 오게 될 때는 여기서는 매수 잡으면은 좀 위험하다. 왜냐면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올 때는 여기는 패스를 해버릴 경우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원화 차트의 움직임은 사실상 이제 D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D는 이제 절벽입니다. 절벽.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구간의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시간은 현재의 비트코인에서 시간은 절대 유리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구간에 지속되면 이 움직임은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반등세가 나와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반등의 세 가지 조건을 얘기 드렸죠. 우리가 반등을 살피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100EMA의 일봉 차트 100EMA의 회복 여부와 지지. 그 다음이 두 번째가 3월의 중요가 1번 여기로의 종가 회복 여부. 그 다음이 세 번째가 52평의 일봉 차트 52평의 종가 회복 여부, 돌파 여부를 보는 게 반등을 보는 포인트의 세 가지를 얘기를 꾸준히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때 추가 상승은 D가 없는 추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저항이 확인되고 나면 지지 테스트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판이 깨진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원화 차트에서는 전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어저께도 제가 라인을 추세선을 그어드렸는데 이 추세선에 맞춰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52평하고 추세선이 하락 추세선하고 서로 맞물리더라. 그래서 52평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52평이 축이 되겠죠. 축이. 그러면 오른 만큼 추가로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근데 여기가 실패하면 추가 조정을 강하게 받는다는 얘기도 또 연결됩니다. 여기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받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과정들이 언제 빠르게 이어질지 여부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52평하고 102평이 또 크로스가 며칠 내로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움직임에서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어쨌든 결정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CPI 발표와 뭐 FOMC 금리 발표하고 이어지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에서 여기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52평, 일봉 차트 52평의 돌파 여부, 그리고 3월에 지지 저항값 돌파 여부 보는 거죠. 이 구간이 1시간 차트, 이때의 1시간 차트 하단 변고 값들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올라가야지
우린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언제 어떻게 강한 움직임이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오는지 여부도 같이 살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실패하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일단은 약반등이라도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움직임이 약하면 물론 안 오고 그냥 갈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여기로의 추가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5월의 하단 변곡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 5월의 하단 변곡도 깨졌거든요. 어제 종가로 종가로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로의 회복 움직임이 지금 현재 양봉으로서 나오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이제는 D 없이 가야 된다는 거죠. D가 없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없이, 그러니까 음봉 지지 테스트가 없이 전개될 개연성을 좀 염두에 둡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원화 차트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를 시간 차트로 보면요. 시간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값들은 일단은 여기 봐야 되는 값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핵심으로 보고 있는 값들은 여기니까요. 어제의 움직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체크하고 있는 피보나치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에서 여기에 하방 이탈이 어제 나왔어요. 지금 현재 회복 움직임이 아직 원화 차트에서는 확정으로 안 나와 있죠. 여기에 움직임이 전개될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깨지고 내려오면은. 그래서 여기서의 움직임이 원화 차트에서는 일단 내려왔고 달러 차트에서도 어제 이 움직임이 전개됐어요. 그래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은 앞에 중요값들 깨고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혹은 저점 앞에 있는 저점을 확인하는 리테스트 정도로 관점으로 봤습니다. 어제 움직임에서는 그래서 꼬리가 힙소가 엄청 났죠. 힙소같이 꼬리가 움직임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어제 새벽에 움직임의 업비트의 호가창을 봤을 때도 호가창이 사실 텅 비어 있어요. 거래량이 진짜 작아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진짜 작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은 전형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소에 물량이 없구나. 속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거래소에 물량이 진짜 없네 정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실제 이 구간에서의 호가창도 계속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움직임을 차트적으로 보면 여기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죠. 여기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지금 시간 차트에서는 살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지금 여기 크로스 난 지점 전후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오후 시간의 움직임에서 여기가 돌파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제 202평에 대한 공략 뭐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간 차트에서.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 추세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 회복 움직임이 원화 차트에서는 여기 5월에 하단 변곡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52평에 대한 공략 여부하고도 같이 이어지죠.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강하게 안 나오면은 원화 차트에서는 하락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 위로 회복 못하면은 추가 조정으로 봅니다. 추가 조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진 않다. 원화 차트에서의 현재 차트 움직임은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고 위로 아직 회복 움직임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여기 52평 위로 올라오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자 정도로 원화 차트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달러 차트를 볼게요. 달러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원화 차트, 달러 차트입니다. 비트겟 거래소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지지가 유지가 됐어요. 두 개 다 유지가 됐어요. 두 번 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양봉 전개되는 모습으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움직임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162평을 밟지는 않고요. 밟진 않고 여기 위에서 일단 반등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장기선이 올라올 경우에는 16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도 열어두고 봅니다. 이 가능성이 지금 한 며칠 뒤 이번 주에 움직임에서 며칠 뒤면 여기 3월의 중요값하고 겹치겠죠. 겹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개연성도 같이 염두에 둡니다. 같이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장기선이 올라올 때는 장기선을 밟고 가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 바에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다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박스권 지속의 움직임이 좀 더 나온다는 얘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원화 차트는 아주 위험한 구간에서 아직 못 벗어났다는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달러 차트는 그 구간에 있지 않고 지지는 종가 지지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래량 터지는
반등세가 나온 캔들이 나오는지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인데, 지금 캔들이 오늘이 세 개째인데 음봉이 하나 나왔죠. 어쨌든 양봉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역시 3월의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162평이 올라오는 시점하고 맞아지는 게 이번 뭐 주말 근처 되지 싶습니다. 기울기를 보면. 예, 그러면은 그때 전후에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개연성. 만약에 박스권으로 강하게 돌파가 안 된다면 그렇습니다. 강하게 돌파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일단 이번 주 움직임은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세가 이어지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보는 게 102평 100EMA의 종가 회복과 지지를 첫 번째로 살피고요. 두 번째는 여기 3월의 중요가, 이때는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반등세가 나온다면 여기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돌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상단 변곡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요값 1번과 2번에 어쨌든 지지를 확보해야 되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으로 얘기 드리면 이 두 값 중에서 여긴 지지를 못 받고 있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이제 상실한 거예요. 근데 가게 되면 밟고 가요. 어쨌든 지지가 깨지는 어쨌든. 근데 여기서 보니까 3월의 중요값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뭘 본다? 네,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공략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여기 지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혹은 여기 지지가 유지됐을 때도 제가 또 거의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깨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지가 유지되면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는 거예요. 반등세가 나오면은, 자, 달러 차트에서는 여기에 돌파 여부를 살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2평에 대한 돌파 여부를 지금 살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자, 여기에 1시간 차트 하단 변곡이 여기 근처에 있죠. 예, 이 움직임하고 이어지면 우리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 강한 추세 상승을 가능하다고 시간 차트에서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원화 차트 할 때도 얘기 드렸고. 그래서 여기 위로 회복 움직임이 볼린저 밴드, 일봉 차트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공략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열어두고 보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전개되면 여기 돌파 여부를 보는 거예요. 여기 돌파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 위에 올라와서 앉으면 추가 상승해. 우리는 그 조건 값들을 보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야. 조건 값들을 보고. 그 조건이 깨지지 않으면 어쨌든 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 조건, 우선되는 조건은 여기 지지하면 여기 간다는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기 위해서는, 자, 여기를 저항을 확인하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확보가 되면은, 여기는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좀 높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사실상 여기가 되돌림 축 52평이 되돌림 축의 움직임이 연결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되돌림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들이 전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한다는 전제에 한해서 만약에 조정을 이어가요. 조정이 나와야 된다. 조정이 나올 것 같다면 그래도 거래량이 터집니다. 왜냐면 여기를 그냥 강하게 밀어버리거든요. 강하게 그냥 밀어버린다. 근데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됐으니까 세 번째 때 여기 지지 테스트를 할 때는 그냥 강하게 돌파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이때도 거래량이 터져요. 하여튼 위든 아래든 지금은 이제 변동성,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시점으로 점점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뭐 끝자락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럼 이제 시간 차트를 볼게요. 시간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그럼 라인이 너무 많은데, 뭐로 볼게요. 일단은 여기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먼저 살핍니다. 어제의 움직임에서 집중해서 살필게요. 지금도 뭐 라인이 많죠. 이 라인은 뭐 그냥 여기 기능에 있는 패러럴로 이 고점을 연결하면 현재 이런 채널이 형성돼 있다는 거를 살펴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채널 살펴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제가 그어놨던 일반적으로 걷는 가장 뭐 최저점을 연결하는 하락 추세선이죠. 저점, 추세선의 저점입니다. 저점. 저점 추세선이에요. 어제 새벽에 여기 이 라인이 피보나치 저점 추세선이고요. 서로 조금 다르죠. 좀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를 하방 이탈하면은 추가 조정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원화 차트는 어제 그 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원화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불안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제의 움직임에서는 달러에서는 저는 여기가 깨지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우려해서 저희 텔레그램 카톡
오픈 채팅방에는 이 내용을 새벽에 계속 공유드리면서 추적하면서 의견을 드렸어요. 중요해서 살피고 있고, 만약에 하방 이탈하게 되면 여기 5월에 하단 변곡, 여기 시간 차트 하단 변곡하고 또 겹치거든요.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의 하단하고도 또 겹치고, 그래서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조심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딱 이때 나간 겁니다. 이때 나간 거예요. 이때 움직임이 이 채널의 절반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회복하는 움직임이 아직 안 나오는 과정이어서 추가 조정 가능성, 그러면 여기 절반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어제는 조심을 하는 관점에서. 근데 실제로 조정이 나왔는데 말아 올려버렸어요. 달러 차트에서는 말아 올려버린 겁니다. 이 말아 올리면서 오늘 지금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죠. 여기는 지금 시간 차트에서 52평 위로 올라와서 여기 중간선 채널의 중간 위로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얘는 지금 스타트 발판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달러 차트는 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얘는 위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 지지 라인들 다 지켰으니까 얘는 조정보다는 위로 본다. 근데 원화 차트는 그 발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뭐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 지극히 보수적이고 리스크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지금 장 주도를 달러 차트에서,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움직임이 오늘 비트코인에서는 시간 차트에서는 자, 여기 크로스된 지점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여기 162평, 202평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면 202평, 시간 차트 202평에 대한 돌파 움직임은 여기 채널을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과 연결됩니다. 제가 예전에 하던 내용하고 좀 다르게 지금 설명하죠. 값이 아니라 지금은 기본적인 차트 작도를 해놓은 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일부러 얘기 드리는 이유는요, 익숙한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방법을. 여러분한테 익숙한 방법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는 방식에서의 얘기를 드리면, 여기 이미 102MA에 대한 종가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움직이면서 이미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저는 확정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제 관점에서 종가의 이미지는 그런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자, 요 움직임이 저는 그래서 추가 돌파 움직임으로 전개되는지를 좀 본다. 그 움직임이 확정돼서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102MA에 대해서 돌파가 보면은 하단 변고, 이렇게 값을 놓고 보면은 이 값이 중요한 값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여기 시간 차트에서는 여기 위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여기 위에 올라야지 이제 여기에 조정을 마무리 짓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저점 발판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 이런 크로스 자리와 102MA가 딱 와 있어요. 여기 공략, 저는 이걸 얘기를 보통을 드리죠. 여기 회복 여부를 보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평선이나 뭐 다른 거를 같이 해서 추세선을 그리든지 하면서 이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값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평선이 이 자리에 올 때는 중요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값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우리 계속 방송할 때 계속 노출시켜 드렸으니까. 차트가 여기에 대한 공략이 여러 차례 일어난다는 것도 이 값을 알면은 명확하게 기준을, 이 값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값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값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때 종가 회복했죠.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올라가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점을 올리고 있으면서 종가로 저점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위로, 트렌딩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일단은 그래서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본다. 지금 이 타이밍에. 근데 이렇게 가야 될 자리에 못 가게 되죠. 그러면 얘는 추가 하락입니다. 추가 하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과정에서는 돌파도 거래량이 나오고,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여기는 매도 거래량이 또 엄청 터질 거예요. 실패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렇게 바로 대응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매매가. 그런 움직임이 곧 시간 차트에서도 그래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차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일봉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린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는 움직임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는 움직임을. 여기에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확정이 돼야지. 자, 여기에 일봉 차트 지지장 값이죠. 27,620.5달러. 자,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과정이 일봉 차트 52평 돌파, 공략 움직임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딱 지금 52평에쯤 와 있어요. 와 있으니까 이 움직임이 그렇게 연결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값을 가지고 보는 것과 이평선이나 추세선으로 보는 것과 이런 부분들에서 타이밍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이 값은 이미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미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이 값 위로 올라와야지만 상승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좀 살피시면 차트 움직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대충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략 정리를 하면 일봉 차트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원화 차트에서 자, 여기가 깨졌죠. 여기도 지지가 깨졌죠. 지지가 두 개 다 깨졌습니다. 원화 차트에서는 여기가 두 개 다 깨졌어요. 근데 여기는 달러 차트는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 다 움직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자, 여기에 움직임을 1번, 2번, 3번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여기는 깨졌고 여기는 지켰고 원화는 깨졌고 지켰고 근데 여기에는 지지가 깨져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 여기 움직임을 지금은 좀 살펴보자. 여기 움직임을 지금은 좀 살펴보자 정도로 비트코인 시황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도미넌스를 빨리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에서는 여기 상단 변곡 돌파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이때 21년도 일봉 주봉 차트 중요값 46.91에 대해서 종가 지지가 유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공략이 전개될 거다라고 한 내용을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단 변곡이 딱 절반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 공략 여부를 보자. 두들기고 있었죠. 두들기고 있었고 세 번째 만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일봉 차트에서는 이미 깨졌죠. 깨졌어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일봉 차트 202평이 위로 올라오는 과정 속도를 보니까 대략 7월달 이후에는 7월달 구간부터는 여기 3월에 중요값 46.12 구간에 202평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여기에 대한 공략을 돌파 여부까지를 볼 수 있겠죠. 주봉이니까 주봉 단위로 보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봅니다. 여기에 회복 움직임과 그리고 여기에 지지 테스트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에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과 지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움직임이 상승한다면 비트코인에서의 긍정적으로는 비트코인에서의 상승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도미넌스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 드립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상승이 반드시 비트코인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값이니까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거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하락이 비트코인의 하락하고도 연결될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지금 현재는 여기 위로 공략하고 난 다음에는 자, 일봉 차트에서 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와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견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이게 6월 말 7월 달 들어왔을 때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왜냐면 여기는 지지 테스트가 여기 깨졌으니까 여기 깨졌거든요. 두 번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여기가 깨지겠네. 그리고 여기는 와야 되네. 여기는 와야 될 자리인 거예요. 지지 테스트 관점에서는. 그러면 저항이 확인되는 거는 주봉에서는 여기에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회복 움직임, 여기에 공략 가능성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 공략이 위로 추가 상승할 수 있어요. 공략이 되고 나면 어쨌든 저항을 확인하고 나면 또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때 여기가 깨지면 상단 변곡 깨지면 우리는 그 다음 여기는 깨지겠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 여기를 보는 거죠. 이 과정이 주봉의 46.91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과 이 하락이 달러 인덱스의 월봉의 중요값 2번의 조정과 되돌림 상승 과정하고도 겹치지 않겠는가 보는 거예요. 이때는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죠. 조심을 좀 하긴 해야 될 걸로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저도 그거는 그 구간에 갔을 때 봐야 돼요. 이때의 저항 움직임과 여기에 돌파와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깨지면 고민하는 겁니다. 지지가 계속 유지 중인데 하락을 걱정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지지가 깨지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값이 깨지면 그때 고민하자.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깨지면 고민하자. 이렇게 저는 항상 지금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외에 알트코인 도미넌스 보면 지금 BNB는 지속적인 조정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리스크하죠. 이건 좀 리스크가 지금 커진 상태입니다. BNB는 물론 지금 뉴스들을 보면은 지금 BNB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 청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나오던데 그 부분들 여지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기사 등은 뭐 FTX의 재현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나중에 지지가 깨지면, 비트코인의 지지가 깨지면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일단 꺾였죠. 이 꺾인 움직임이 회복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보다 중요한 게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빨리 이게 꺾여야 되는데, 확정적으로 꺾여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아직 버티고 있는 게 이 불안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알트코인에서는 도미넌스가 한 턴 빠지고 지금 횡보의 모습이고,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도미넌스가 빠지고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지도 봐야 되겠죠.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하락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이어서 보는 겁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이더리움에서도 반등세가 나오겠죠. 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알트코인으로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뭐 이 정도로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